민구님, 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이제 음. 그만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어그로를 끌었죠? 이러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유튜브는 약간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거면 뭐 얼마든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예, 일단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거짓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뭐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우리가 매번 용어를 재정립하잖아요. 확실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건 느껴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정책만 봐도 앞으로는 정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사라질 거다. 하지만 대량 가공 위탁 판매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랑 대량 가공 위탁 판매의 비율이 비슷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냥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개발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 양으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성과가 잘 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분들처럼 이제 누구나 초보자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아무리 개발적 지식이라던가 뭔가 컴퓨터를 좀 잘 다룬다 해도 이 전략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거는 마켓 정책이 대변해주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이제 안 하시고 네,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하신다는 건데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랑 대량 가공 위탁 판매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우선 대량 등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대량 등록이잖아요. 아무런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손쉽게, 물론 어렵게 해도 되지만 누구보다도 손쉽게 뭐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다수의 상품을 다수의 마켓에 손쉽게 업로드하는 게 바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물론 상품이 대량이지만, 말 그대로 대량의 기준은 뭐 주관적이겠지만 저는 1000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개 이상의 상품을 내가 취급을 하면서 상품을 하나하나 처음에 등록할 때 원클릭으로 1000개를 모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원클릭일 때는 하나의 제품만 등록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클릭 하나에 한 제품만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이 어떤지, 키워드가 어떤지 붙인 후에, 말 그대로 가공을 한 이후에 등록하는 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량 등록 시대는 아예 끝난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 전략이 잘 통한다고 들었고 유튜브에서 아직도 그 키워드가 좀 유행하잖아요. 2023년이 끝나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랑 대량 가공 위탁 판매 비중을 따지면 개인적으로 지금도 한 8대 2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누구나 좀 쉽게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8대 2인 것 같은데, 이 8 같은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던 분들을 보면은 개발적인 지식 혹은 이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초보자들도 이분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만큼 클릭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하건 뭐 셀링 노하우가 조금 알건 간에 이 전략을 누구나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시대가 정말 끝났고, 첫 번째 이유를 들면 그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난립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 솔루션, 뭐 위탁 판매 솔루션 검색해 보시면 정말 처음 보는 프로그램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누구나 만들기 쉬워졌고 클릭 한 번에 등록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을 지나고 나면 아마 요 8부분을 차지했던 분들이 모두 다 뭐 단돈 1000원 번다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 빼고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약간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쵸. 지금 뭐 이제 위탁 판매가 관심도도 많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조용히 있는 이 꾸준히 하는 8대 2의 20%의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휴가도 끝나가니까 매출이 서서히 오르면서 또 한 번 살아남게 되는 시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아이러니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 대량 등록을 할 때는 네.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좀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첨단 시대로 더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 쪽은 역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약간 기술적으로 뛰어난 분들보다 이제 하나하나 가공해야 된다면 그거는 자동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가동하는 것 자체를 자동화할까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대기업도 없고 그들은 자본이 많으면 차라리 오픈마켓을 하나 뚝딱 만들고 마니까 그리고 이 키워드와 이 제품의 정말 정합도를 100% 일치시키는 작업이 아직까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는 이제는 진짜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프로그램 1도 몰라도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그 말 그대로 가공 없이 그냥 프로그램 대량 등록한 위탁 판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좀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는 게 바로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이가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있었고 거기서 개발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정말 제가 종말이라고 표현을 한 게 두 번째 최근 마켓 공지사항을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내 제품들을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 네이버 쇼핑에 다 노출해주던 마켓들이 이제는 안 팔리거나 조회가 안 되는 제품들은 네이버에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죠. 뭐 90일 동안 조회가 없어? 네이버 통해서 안 들어왔어? 조회를 안 시킨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이제는 아무리 내가 쉽게 마켓에 등록해도 팔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다 라고 보는 거고 가공을 해서 어떻게든 세부 키워드를 붙여서 조회라던가 구매를 일으킨 제품이 어느샌가 모르게 자리를 잡고 꾸준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자동화한다는 거.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뭔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뚝딱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시도가 지금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느냐? 계속 있어 왔죠. 하지만 불가능한 요소가 정말 많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단점 중에 하나죠. 바로 저작권 이슈. 저작권 이슈를 체크하는 게 정말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품을 하나하나 보고 나서 키워드를 붙이면서 이 키워드는 저작권 이슈가 될 것 같아. 이 제품과 맞아. 요거를 지금은 프로그램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량 가공 위탁 판매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작권 같은 경우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뚝딱 올리다 보면 분명히 등기를 받게 되실 거예요. 침해했다고. 그쵸. 근데 내가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그래도 최소한 한 번 훑어보면서 키워드를 내가 선정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들은 분명히 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률이 내려가고 이들은 매출이 안 나지만 나는 서서히 매출이 나는 제품들이 하나 둘 생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하나 가공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지식재산권 침해했다고 연락 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부가적인 장점이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요. 네. 자동화 하는 분들이 기술이 뛰어난데 그 등록할 때 등록한 거를 뭐 전에 보여주셨던 키프리스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저작권 이슈. 그럼 이 저작권 이슈마저도 그럼 자동화를 물어보신 건데, 뭐 저희 회사의 개발자가 없겠습니까? 민구님도 시도해 보셨어요? 당연히 시도해봤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상표 보호라는 게 발음이 유사해도 먼저 발표한 상표를 뭔가 따라했다. 이런 게 인정이 되면 침해거든요. 발음이 유사한 경우 아니면 스펠링이 살짝 다른 경우 이런 것도 걸러내기가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촬영하고 있는 이 환경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환경 그냥 써도 될 것 같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허. 왜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죠? 근데 편안하니 검색해 보시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뭐 품목별로도 다 다르다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품목 카테고리별 그리고 편안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등록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개발하려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오픈마켓 하나 만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저 키프리스 그 관공서에 팔면은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오픈마켓에 팔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 가만 보니 네이버나 오픈마켓도 그 기술이 없어서 걸러내질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재권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원래는 지재권 이슈를 제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좀 더 리스크가 크고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내가 하나하나 그래도 보니까 낮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마켓에서는 항상 나 몰라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중개 플랫폼이니까 책임이 없다 라고 했는데 최근 법이 서서히 분위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마켓, 야 너네가 그 제품을 방치했잖아. 이제 마켓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마켓의 방향도 지재권에 관한 좀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제재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말도 없이 클릭 한 번에 뚝딱 등록한 셀러랑 그래도 한 땀 한 땀 신경 쓴 셀러 중에서는 후자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네. 그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네. 예전에 대량 등록 그런 거 하시다가 뭐 상표권 잘못 사용하셨는지 그 쿠팡 계정이 맞아요. 정지됐던 맞나요? 제가 맞아요. 제대로 들었나요? 지금 열심히 과제를 하고 계시는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때는 심지어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올려준 건데 이제 본인이 타격을 입은 거니까 몰이 바로 정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몰에서 정지시키고 그런 게 좀 적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좀 강화된 거예요. 더 강화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강화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구매 대행도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매 대행 관련한 이슈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구매 대행이 원래는 구매 대행도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랑 대량 가공 위탁 판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싸그리 뭐 중국 걸 긁어와서 한국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었는데 이제는 마켓에서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네이버로 송출할 수 있는 상품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만 노출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는 구매 대행 셀러들 보니까 상세 페이지가 엉망이 한글이 한 글자도 없어. 안 내보낸다는 거죠. 결국은 야 정확하게 너네가 한글로 번역을 딱딱한 구매 대행 셀러더라도 번역을 정확하게 해서 등록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구매 대행 셀러조차도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올해가 되면 진짜 다 그 프로그램들도 뭐 수익이 안 되는 회사들은 망할 것이고 아니면 뭐 되게 싸게 푼다거나 누구나 뭐 한 달에 10,000원 버는 거에 만족하는 사용자를 위해 이렇게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아마 판도가 이제 아까 차지하셨던 분들은 대량 등록 안 돼라고 다들 떠나실 거고 여기 이 남으신 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조용히 아마 원래는 이제 되게 잘 될수록 숨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 살짝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의심이 하나 드는 게 주식 같은 거 사람들이 뭐 예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확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반 예상 반인데 제가 말한 마켓 공지사항들은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100% 사실들이고 그 사실들에 기반해서 제가 예측을 한 건데 저는 당연히 온라인 업계에서 평생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그 다음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상표도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죠. 민구님이 예측하신 이 방식이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맞아요.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에서 매출 잘 내시는 분들을 제가 암암리에 모셔서 한번 증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민구님보다 더 고수인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던데요. 댓글 우리 막 Q&A 봐도 댓글 봐도 그냥 딱 보면 내공이 느껴지는 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약간 슥 해주시는 분들 보면 이분은 나보다 오래됐거나 더 잘 파는구나 느껴지는 분들 있죠.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민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약간 의견을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혹시나 뭐 더 고수분께서 그거 아니고 약간 이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만약에 공감이 되면 한번 여기 공론화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요소가 하나 또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위탁 판매도 약간 주식처럼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네요. 마켓 셀링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위탁 판매 대량 말고도 소량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봐야 되고 소량이면 거기다 추가되는 게 상품 트렌드까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나이키가 아닌 한 계속 진화하고 추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브랜드고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량 등록이 아니라 대량 가공으로 방식을 좀 전환하셔가지고 대비하시면은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쪽으로 하세요. 그냥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잠깐 하루 했더니 안 된다 말고 이쪽으로 조금 노력하시면 충분히 저희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만큼 매출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구님의 예측이 틀린 거면 어떡하죠? 틀려도 8인 분들이 계속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렇다고 이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계속 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계속 하는 만큼 성장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민구님이 앞으로 나아가실 방향을 알려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또 아니면 또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아니면 예, 오늘도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태풍이 온다니까 또 얼마나 또 집에 박혀서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상품만 추가하면 매출이 올 테니까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